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됐는데요. 한낮에도 5도 아래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밤사이에 매서운 한파가 밀려들면서 경북 동해안 전역에는 한파특보가, 포항과 경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강한 바람까지 불어들어서 체감상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따뜻한 겨울외투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포항의 오늘 아침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어제 내린 비가 얼어붙어서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한파와 함께 울릉도, 독도에는 눈 소식까지 있는데요. 모레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10도에서 1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주와 영덕 1도, 울진 2도, 포항이 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경주가 2도, 포항과 영덕 3도, 울진이 5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1도에서 14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도, 독도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3도에서 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의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2차 전지 관련 앵커 기업들이 포항에 속속 둥지를 들면서 철강과 2차 전지, 쌍두마차가 포항 산업을 이끄는 모양새가 갖춰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보이는 포항의 2차 전지 생태계는 어떤 모습이 될지 이규설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당초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는 울산 현대중공업의 포항 이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곳입니다. 그래서 현대힘스와 강림중공업 등 조선 관련 협력업체가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에코프로가 이곳에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자고 나면 공장이 생긴다는 말이 나올 만큼 2차 전지 관련 공장이 속속 들어서더니 지금은 원재료 생산부터 배터리 재활용까지 2차 전지 순환 생태계가 포항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니켈, 리튬, 전구체, 또 이제 리사이클링까지 포함한 일련의 업스트림 생태계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항에서 지금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있고요. 전구체 분야 세계 1위 업체인 중국 CNGR도 포항 영일만 산단에 1조 원을 투자해 양극재 원료生产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400多亩 CNGR 未来在浦项的这个投资规模1兆韩元。 투자가 몰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2차 전지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2022년 전 세계 출고 차량 가운데 전기차 점유율은 약 10% 정도인데 2030년이 되면 보수적인 컨설팅 업체는 42%, 적극적인 업체는 57%까지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망대로라면 2030년엔 연간 3,800기가와트/아워의 어마어마한 자동차 배터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저희가 해외 공장 하나 지을 때 40기가와트/아워 공장을 얘기하는데 보통 투자비가 약 5조, 인원이 한 2,000명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공장이 앞으로 75개가 지어져야 됩니다. 국내 업체의 배터리 제조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는 것도 포항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니켈 비중이 높은 80% 이상인 하이니켈계 분야에서는 우리가 벌써 5, 6년 정도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세계 선두 주자예요. 포항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 및 2차 전지 자원순환 클러스터로 지정되어 있어 인허가가 유리한 데다 항만을 끼고 있어 수출입에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는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2차 전지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원료 제조 및 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 및 대기 오염 물질을 어떻게 줄여나가야 할지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2025년 고교 학점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경북교육청이 대구 경북 지역 9개 대학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북대와 영남대, 한동대 등 9개 지역대학은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교 학점제 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도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수도 진행합니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 방향에 따라 직접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는 맞춤형 교육 방법으로 경북교육청은 2025년 전면 시행에 대비해 올해 124개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덕 3사 해상공원에 민자를 유치해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리조트 건립 현장에서 막대한 양의 토사가 최근 바닷가 도로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상당량의 토사가 마을 어장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시공업체와 영덕군의 부실 관리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저녁 영덕군 강구면의 해안도로가 물바다로 변했고 리조트 공사장에서 유출된 토사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집중호우에 공사 현장의 가파른 경사면이 무너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쏟아진 토사양만 150여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고 그 잠시 한 2시간 동안 토사가 다 흘러내리고 엄청나게 차가 마비가 되고 그 유실이 돼가지고 바다로 다 흘러들어가고 이 지금 어촌계에도 어촌계 사업에 엄청난 지장이 많아요. 인근 주민들은 사고가 나기 전부터 이미 수차례 토사 유실 우려가 높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공사업체와 영덕군의 부실한 관리 감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대체도 안 해놓고 이걸 사전에 미리 말을 그만큼 대체 한 100%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 자기는 최선을 다해요. 아무것도 안 해놨었어요. 이게 왜 죄입니까? 인재지. 맞지 않습니까? 인재 아닙니까? 또 주민들은 공사업체가 유실된 토사를 정상 처리하지 않고 해안으로 무단 투기하는 현장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역과 전복, 해삼 등을 소동원으로 삼는 300여 세대 어민들은 마을 어장에 흘러든 토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복이나 해삼 집회 사업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시기가 딱 미역이 돌에 붙을 시기입니다. 시기인데 이 항토물 내려가가지고 지금 미역이 돌에 안착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공사업체 측은 집중호우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유출된 150톤의 토사를 모두 수거했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막 쏟아지다 보니까 그 이제 일부 토사가 유실되고 저희가 이제 배수로를 파놓은 게 메워지면서 여기 해안가 도로를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서 저기 이제 옹벽이 올라갑니다. 그 옹벽을 빨리 시공을 해서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게끔. 한편 영덕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사업체의 불법이나 과실은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행정 처분은 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공사업체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5일과 22일에 각각 실시하는 지자체 체육회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자체장 등이 겸직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선관위에서 처음 관리하는 선거입니다.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하며 어깨띠와 위도 착용,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 발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부선과 중앙선에 이어 우리나라를 세로로 관통하는 세 번째 철길이 바로 중부선 철도입니다. 수서에서 경남 거제까지 전 노선 중 유일하게 쏙 빠져 몇 년째 논란이 컸던 문경, 상주, 김천 구간이 마침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요. 오는 2030년이면 상주역에서도 서울 수서역까지 KTX를 타고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김경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을 수도권과 남부권으로 이어주는 중부선 철도. 서울 수서에서 경남 거제까지 300km 넘는 구간 가운데 현재 문경, 상주, 김천 구간만 빠진 채 철도 건설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던 문경, 상주, 김천 구간 연결 사업이 최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물꼬가 트였습니다.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는 건 철도 교통 정책에서 매번 소외되어 온 상주시입니다. 현재 상주역에서는 영주와 김천으로 가는 경북선만 운행되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무궁화 열차인데다 하루에 5번밖에 운행하지 않아서 승객 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수원까지 가도 김천 가서 차가 갈아타야 되는 게 아주 많이 불편해요, 진짜. 그 상주여도 옛날에 기차역이 대단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없잖아요. 상주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지금은 기차로 3시간, 승용차로 2시간 50분이 걸리지만 중부선이 건설되고 KTX 이음 열차가 운행되면 1시간 17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상주 놀러 오는 사람들 좀 더 많아지겠죠. 관광 같은 거. 솔직히 볼 거 많은데 몰라서 못 오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놀러 오는 사람들 많아지면 지역 경제도 좀 살 것 같고. 경상북도는 문경, 상주, 김천 구간 연결로 2만 명가량의 고용 효과를 비롯해 경북의 4조 원대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걸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재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6개월 만에 통과된 건데 낮은 경제성 평가에도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가능했습니다. 상주, 문경, 김천 전체 시민의 80%가 이것을 염원하는 서명 작업을 해준 것, 이런 것이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문경, 상주, 김천 고속 전철화 사업은 국비 1조 3천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30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기존 상주 역사를 증축할지 새로운 역사 부지를 마련할지 등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국토부의 기본 계획 수립에서 정해집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포항시는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과 연계해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 확대 및 스마트 감응 신호 시스템 구축,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도입 등을 함께 추진합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방향별 교통량과 신호정보 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최적의 신호 주기를 산출해 교통 혼잡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세대 미래차를 구현하는 자율주행차가 대구에서 시범 도입됐습니다. 손님을 태우고 물건도 배송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인데요.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서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자율차를 탈 수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지 않고 가속 페달 위에 발을 올려두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차가 움직입니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자율주행이 시작되면 이렇게 멘트가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는 AVB 화면에서 자율주행 온오프 버튼으로 승객분이 확인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달구벌 자율차로 불리는 4세대 미래차가 어제 대구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를 보는 손님을 테크노폴리스 10.6km 구간에서 무료로 태워줍니다. 맨 처음에 탈 때는 자율주행 택시라고 해서 조금 이제 걱정이 내심되었었는데요. 근데 직접 타보고 난 뒤로는 이런 기분은 바로 해소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시와 자율주행차 관련 6개 업체 컨소시엄이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실증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내년에는 운행 구간을 국가산업단지 일대까지 28.2km로 늘리고 물류 배송도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돼서 물류까지 운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비즈니스 모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사업자 주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행하는데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안전요원이 운전석에 탑니다. 대구에는 시내도로 90km 구간에 달리는 자동차에 실시간 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앞으로 지능형 교통체계를 150km 구간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서대구 역사와 그리고 테크노폴리스를 연결하는 자율차 운행 시범지구를 추가적으로 도입하고 향후에 리빙랩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국토부의 사업에 공모에 도전해서 대구시는 올해 초 자율주행 융합지원센터도 문을 여는 등 자율주행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 남부소방서는 응급처치가 필요한 임산부에게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 119 구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경북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출산 후 6개월 미만 산모 등을 대상으로 전문 구급대원의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19 안전신고센터에 출산 예정일과 진료병원 등 출산 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경 예산을 처리한 대구시 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합니다. 시의회는 내년 예산이 늘었지만 홍준표 시장이 추진하는 새 사업들의 예산이 늘었을 뿐 나머지 대부분의 예산은 일률적으로 깎였다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산 심사 과정이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2023년 대구시 예산은 10조 7,419억 원, 올해 예산보다 5,900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ABB를 비롯한 5대 미래 신산업에 3천억 원, 첨단 기업 육성에 420억 원,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과 군부대 이전에 300억 원, 신규 증액 사업 150여 개에 1조 가까운 예산이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선심성, 관행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기존의 확장 예산 대신 예산 건전성을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의회의 시각은 다릅니다. 홍준표 시장의 신규 사업 예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삭감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민생 관련 사업들에서 모든 일괄적으로 10%에서 30%, 50% 삭감하고 또한 제로를 만드는 이런 부분들은 과연 정밀하게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홍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대구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핵심 사업을 빼고는 나머지는 빚 갚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정액 사업들은 대부분 이제 시장님 공약 사업들인데 거기서 우리가 불필요한 사업들은 줄여야만이 우리가 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부터 먼저 꼼꼼히 챙겨야 된다고 저는. 시의회 예결특위는 홍 시장의 핵심 사업부터 점검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민생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이어서 집행부와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포항시 의회는 오늘부터 23일 동안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시의회는 예결위원 11명을 선출해 집행부가 제출한 2조 6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이 밖에도 포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포항시 흥해 복합 커뮤니티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국립정동극장이 태양의 꽃을 마지막으로 경주 상설 공연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011년 신국의 땅으로 시작한 상설 공연은 지난 12년 동안 40여만 명이 관람했고 지역 공연 문화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정동극장의 경주 상설 공연이 중단된 것은 정부의 문화예술 사업 지원 방식이 정부 기금과 지자체 보조금 지원에서 내년부터 경상북도로 예산이 이양되기 때문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 달 전국 가금농장 등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와 소독을 실시합니다. 중수본은 지자체의 소독 시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과태료 부과나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이후 가금농장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AI는 총 23건이고 야생조류에서는 10월 이후 총 54건의 확진 사례가 보고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염 사례가 3.6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은 건축과 예술을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보는 교양 광자를 오는 12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마련합니다. 국내 유명 건축학과 교수들이 역사 속 건축과 미술, 건축과 공간의 미학, 건축과 기술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수강 신청은 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50명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밤사이에 매서운 한파가 밀려들면서 경북 동해안 전역에는 한파특보가, 포항과 경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오늘은 강한 바람까지 불어들어서 체감상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따뜻한 겨울 외투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포항의 오늘 아침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3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어제 내린 비가 얼어붙어서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한파와 함께 울릉도 독도에는 눈 소식까지 있는데요. 모레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보다 10도에서 1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주와 영덕 1도, 울진 2도, 포항이 3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경주가 2도, 포항과 영덕 3도, 울진이 5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11도에서 14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도, 독도 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3도에서 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